안녕하십니까. 마켓된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오늘 1760선의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760 돌파에서 장이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480선에서 정확히 출발을 했는데 뉴욕발 훈풍, 디플레 우려를 좀 떨쳤다라는 부분, 미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2배나 증가했다는 뉴스와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넉 달 만에 플러스 쪽으로 반전됐다는 소식이 디플레 우려, 더블딥 우려를 많이 씻어줬기 때문입니다. 다우가 무엇보다 6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머지 두 지수 때도 뉴욕 증시에서 있었다는 거, 역시 우리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일본 증시도 오늘 1% 뛰고 있고 호주에서도 오늘 아침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이 이래저래 오늘 글로벌 증시 큰 그림에서 그림을 좀 좋게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만 어째 조금 시원치가 않습니다. 100억 아직 못 사가고 있고요. 기관이 오히려 150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투신권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기관은 거래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과 더불어 코스닥도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480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기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선물 쪽에서는 역시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차익 거래가 어제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비차익만 초반에 일단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차익 거래가 거의 다 크게 매도 우위를 잠식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가 되지 못하고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762포인트 정도로 60선 안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죠. 오늘 가장 강한 좀 섹터는요. 자, 아무래도 은행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업은행이 한 2.4% 정도, 제주은행과 외환은행도 2% 동참하고 있는데요. 외환은행 일단 그 호주 쪽에서 M&A 얘기가 오늘 아침 나오면서 일단 외환은행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은행 쪽에 좀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화학 섹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오늘 아침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비가 오늘 무려 9%나 뛰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좀 굵직한 종목들을 보면요. LG 화학이 거의 한 3% 가까이 주당 10,000원 가까이 올라서 33만 8,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OCI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KCC는 조금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호남석유 역시 2.8% 그리고 SK에너지도 거의 한 2.7% 역시 화학 섹터가 참 수급도 좋고 어쨌거나 견조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쪽에 오늘 우진도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종이목재 쪽도 한솔재지 등이 4%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한번 볼까요? 신세계가 1.5% 정도. 이제는 좀 로드쇼핑이 이미 먼저 올라왔었기 때문에 신세계도 좀 치고 차트가 올라오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때도 온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통신 쪽에 오늘 지금 아이폰 4G 예약 판매가 엄청나다고 하고요. 사이트에 8만 명이 접속을 해서 이미 사이트는 다운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오늘 오히려 더 내리고 있죠. 운수 창고 쪽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이 오늘 1.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다시금 하락세를 탔다는 것도 역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 그러나 글로비스 등의 해운주 일부는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도 잡힙니다. 운수 장비 쪽 한번 볼까요? 좀 안타까운 것은 현대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사흘째 내리고 있는데 13만 4천 원. 오늘도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었지만 다시금은 금세 음봉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중공업, 오늘은 조선주도 함께 좀 약세이고요. 모비스도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주 만도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내리막길만 걷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아차만 겨우겨우 3만 원은 끝끝내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한 2% 정도로 강세를 띠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조선 중에 빅3 나머지 두 개 업체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오늘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한번 가서 보죠. 삼성전자가 한 주당 2,000원 정도 감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주당 1.7% 정도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이 있고 1760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 역시 기술적 반등이 연장선에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예상되는 어제 전일 미국 증시의 실적 호조 지표로 인해서 그걸 반영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아마 어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저항선이 지금 그 부분에 닿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정강 후약 정도 예상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수 포지션을 슬슬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해서
좀 넣고 가는 것을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쪽에, 무슨 종목의 매수 포지션을 슬슬 준비를 해봐야 좋을지 그 종목 얘기를 들어보기 이전에요. 어제 확정된 수급 갖고 매수 상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 베스트 5까지 일단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 외국인 매수 1위는 1위가 LG화학, 2위가 LG전자, 3위가 SK에너지, 4위가 한국전력, 5위가 현대제철, 기관은 매수 1위를 어제와 더불어서 LG, 2위가 LG산전, 3위가 한진해운, 4위가 현대증권, 5위가 대한항공 순입니다. 코스피의 그 매수 종목을 살펴본다면은 역시 LG화학, 외국인 경우 같은 경우는 LG화학, SK에너지 등이 이제 눈에 띄고, 나머지 종목들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상승하기보다는 조정이나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에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방어적인 유틸리티 주식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가 있는 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매수했다고 해도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새로운 매수가 한국전력 쪽에 좀 84억 정도로 좀 잡혀 있는데요. 자, 얘는 주가가 차트상 장기 바닥권이라는 인식도 있고, 세 번째 저점 시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당분간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이고 큰 재미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는 그렇게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본다면 어제 중국의 48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전력망 구축에 의해서 네. LG산전이 이제 기관의 매수로 좀 잡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뒤 여타 나머지 LG산전이나 LG 같은 경우는 꾸준히 LG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상향으로 계속 지금부터 차트가 정배열 상태로 지금 우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은 주가가 일정 라운드 피겨 가격을 하락한다면 일단은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오버슈팅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네. 실적이라는 걸 들이대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55,000원 선을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홀딩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 코스닥 종목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 1위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 2위가 하나투어, 3위가 파트론, 4위가 OCI 머티리얼즈, 5위가 평화전공. 자,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1위가 파트론, 2위가 SFA, 3위가 차바이오엔, 4위가 포스코 ICT, 5위가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그레이트가 이제 중국 관련주로 해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입니다. 네네. 차이나그레이트가 새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아놨는데, 지금 중국 관련 주식은 일반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은 거의 지금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일단 예전에 한번 불거졌던 재무회계에 대한 불신청 때문에 주가가 지금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저평가 인식에서는 접근해도 큰 무리는 없으나, 네. 일단은 중국 지수의 향방에 더 큰 주가의 모멘텀이 작용하니까 요 종목은 단지 가치 투자 위주의 중장기보다는 중국 관련 주식은 단기 매매나 그런 이슈 테마성 종목으로 분류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이겠고요. 네, 근데 차이나그레이트는 그럼 2,700원 전 고점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차이나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는 저평가 상태가 맞긴 하지만은 이 업종 자체가 그다지 고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업종 자체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좀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업종 자체가 PR을 높게 적용시킬 만큼 성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이 어제 코스닥 쪽에서 네오이즈 게임즈를 가장 많이 독보적으로 담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게임주에 대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어떤 그 단기적인 오버슈팅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물고 가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손을 대서 움직였다는 모양이 차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즉 상승 출발할 때 갭으로 양봉을 만들었다가 다음 날도 이제 하락 인태형 같은 이런 양봉이 출현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네오이즈 게임 전체의 실적이 3분기 특히 그 성수기인 4분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시장 수익 대비 초과 수익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궤를 좀 달리하는 것이 네오이즈 게임즈라는 그 회사의 그 매출 기반 자체가 네. RPG 위주의 그 게임이 아닌, 즉, 꾸준한 아이템 판매로 해서 그 수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스포츠나 아케이드성 같은 그런 슈팅의 그런 게임을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점진적인 큰 폭의 상승은 지금 힘든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박스권 매매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역시나 어떤 추세적인 큰 폭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의 어떤 상단이 조금은 막혀있는 그 정도의 단기적인 역시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근데 아까 코스피 쪽에서 보니까요. 어제 기관인가요? 외국인인가요? 현대차하고 모비스를 1, 2위로 매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현대차가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이 자동차주 지금 수급도 안 좋다는 얘긴데요. IT도 IT지만은 어제는 또 LG 쪽에서는 간간히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IT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좀 걱정스러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국내 증시 상황 자체가 국내 경기 여건상 지금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약간 주춤하다고 봐졌을 때는 여전히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그 수출 관련 비중이 높은 IT와 자동차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매도와 그 큰 관계없이 그 해외 시장의 그 지표가 호전이 된다면 당연히 수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수급의 악화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 자동차 관련주인 기아차, 현대차를 기아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요? 네, 기아차와 현기차 자체가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같이 뭉뚱그려 보셔도 되고요. 네네.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큰 이 모습과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13만 4천 원 요 가격대를 위시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대표 업종 차트를 대표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21선 2편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종합지수도.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향후, 이런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출발을 해준다면은, 현대차도, 이 지지선은 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 있는 지지선이 형성된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자동차 쪽은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다시금 밑에서 사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지수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오늘부터는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종목, 몇 종목 자동차는 특히나 IT보다도 종목이 좀 적죠. 어떤 쪽을 보시는지요? 네, 현대차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수입차 점유 국내 시장만 살펴본다면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대형차 시장이 많이 수익을 남겼었는데 중대형차 시장이 이제 그 외제차들의 그 저가 전략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소형차들에 대한 인식이 좋고 해외 시장 기반은 소형차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현대와 기아차는 계속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아반떼의 초반 출시 계약 여건을 봐서는 소형차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중대형차 시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된더라도 수익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즉 이 지수 관련주는 일단은 수급이 우선이 되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지금은 지수와 연동해서 이제 지수 관련주 위주인 그런 성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저점을 형성하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로 가담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쪽에 현대차 지금 한 13만 원대 초반, 13만 한 4천 원대에서 분할 매수해보자 얘기하셨고, 아까 해외 지표가 개선되면은 IT 자동차 이런 주도주, 기존 주도주군에서 마치 지금 현대차처럼 분할 매수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다 얘기하셨는데, IT 쪽에서도 종목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자, IT 쪽에서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일단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하이닉스 정도 아니면은 여기 삼성전자 위주의 이제 매매가 되겠죠. 네. 근데 하이닉스를 길게 봐서 네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길게 봐서 괜찮겠습니까?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자,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하이닉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업황보다는 다른 요인의 어떤 채권단 물량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을 네. 많이 하락된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펀더멘탈을 놓고 봤을 때 펀더멘탈이나 지수 관련 연동해서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 종목보다는 일단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3, 4분기 IT 관련주에서는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관련 장비 그리고 이제 기타 부품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IT 쪽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쯤 분할 매수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신 게 IT 쪽 얘기보다 더 쏙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한번 다시 보니까 1759. 또 언제 1760선이 이탈됐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주 소폭밖에 사주지 않는 것. 조금만 강력하게 사줬어도 일단 오늘 아침 1760 안착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480에 1포인트 조금 모자라게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주까지는 정리해봤고 개별적인 움직임 보이는 또 다른 종목들 더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 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국제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비철금속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창과 이구산업, 서원의 오름세가 큰 가운데 황금 ST와 대양금속도 상승세인데요.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2% 정도 올랐고 주석은 2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비철금속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사료업체를 인수한 CJ제일제당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사료업체인 CJ글로벌홀딩스를 어제 취득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CJ제일제당이 해외 바이오 산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료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화케미칼은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는데요. 골드만삭스를 통해 5만 주가 넘는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 나흘째 상승하는 금호석유화학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신용정보평가 등이 장기신용 등급을 한 단계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철금속주, CJ제일제당 그리고 하나케미칼, 금호석유까지 오늘 또 화학 쪽에 특징주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특징주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지금 1760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1759에서 58까지 1포인트 또 더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150억도 채 안 사주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또 닷새 연속 팔았던 외국인, 오늘 또 조금 사고 있는 외국인, 과연 이 소폭의 매수세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어제까지는 그렇다면 왜 줄기차게 팔았는지 수급에 대한 분석하고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 기대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또 얼마나 갈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 건지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 주시죠. 네, 외국인 순매도가 어제까지 5일 연속 이어진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증권은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5월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신흥국에서 매도세를 보였지만 그것이 추세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과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을 볼 때 외국인의 귀환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의 대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통계를 들어 미국발 훈풍을 기대했는데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부채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금융권이 소비자 대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경기 회복에 긍정적일 수 있고 국내 주식에도 호재라는 것이죠.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미국의 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들었습니다. 대표적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의류업체, 주택용품업체 등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경기 관련 기업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증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발 훈풍이 예상되는 국내 농업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대투증권인데요. 중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친환경 농산물을 찾게 되고 그렇다면 문화적 정서가 맞는 국내 농산물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곡물가 급등과 함께 농업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러게 오늘도 벌써 조비는 한 10% 가까이나 뛰고 있고 효성 OMB, 남해화학은 3%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주들 일회성 테마로 이래저래 끝나지 않겠다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까지 요약해 주신 분은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5분 조금 안 되는데요. 약 한 5분 뒤 10시가 막 지나면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인데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고요. 전화번호를 좀 소개해드리면 02 필요하신 분들 누르셔야겠죠. 3153-2611번입니다. 3153-2611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시 정도 이후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 받기 전에 전문가가 오늘 개장 전에 얘기했던 종목에 대한 AS부터 먼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매매기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께서 오늘 이 종목 보자라고 한 종목 개장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AS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갖고 오신 뉴스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뉴스는요. 삼성전자 1조 원 상생펀드 협력사 50곳 글로벌 톱 육성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일정 펀드 만들어서 2, 3자 협력사 도와준다라는 얘기였는데 이와 관련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그중에서 첫 번째가 SFA였습니다. SFA 월요일날 이미 100% 무상증자 발표를 했었죠. 이때 오히려 하락을 해서 시장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무상증자했는데 왜 주가가 빠졌지 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삼성전자 1조 펀드 얘기 나오면서 7% 급등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투자업체고요. LCD, OLED 그리고 태양광 쪽까지 많은 부분에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들고 있는데 오늘 매수가를 63,000원 정도 약간의 조정을 예상하셨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부터 한번 보죠. 네, SFA가 66,000원까지 지금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초가가요, 65,000원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전 고점인 70,000원까지 SFA 보셨는데, 일단 오늘의 상승세가 지금 또 주가가 만만치가 않아 사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어제 이미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조정 없이 또 상승. 일단 SFA는 전화 연결을 좀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다음으로는 에이텍솔루션도 역시 삼성전자의 그 1조 투자 펀드 만드는 것에, 상생 펀드 만드는 것에 수혜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급제라는 것,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 3자 협력사를 대신해서 원자재를 사준 다음에 오히려 2, 3자 협력사에 뿌리는 이 같은 시급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TV 금융이라든가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인 두광판 쪽도 앞으로 실적 고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매수가보다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높은 부분이 조금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상하신 매수가는 한 21,000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
네, 21,600원. 이건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듯도 싶습니다. 시가가 오늘 21,500원 정도였었는데 시가 대비해서 한 100원 정도만 지금 상승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텍솔루션은 사실상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21,500원 정도 아래쪽보다 더 내려와 21,000원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SFA 여쭤보면서 에이텍솔루션도 오늘 매수 관점 가능한 것인지 한번 의견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뉴스가요. 중국의 초고압 전략망 47조 투자라는 뉴스였는데요.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종목들 그리고 받은 종목들 어제 이미 주가에서는 수혜가 이미 전해진 듯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코스닥 쪽에 많은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그나마 좀 견주한 쪽 지주회사 테마까지 같이 얽혀있는 역시 화면에 이미 나가고 있네요. LS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LS는 지주회사 테마로서도 같이 얽혀있고 괜찮은 자회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중국의 이 초고압 전력망 투자 수혜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테마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괜찮은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매수 가격을 10만 5천 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LS 오늘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죠. 네, 11만 5천 원인 것 같습니다. 많이 뛰었네요. 지금 계속해서 1% 가까이 또 뛰고 있는데 오늘 목표 가격을 11만 8천 원 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11만 원 정도이니까 한 8천 원 정도 위쪽만 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으로 10만 원 정도 딱 정확하게 한번 불러주셨었는데 매수가가 10만 5천 원이라 요 LS하고요. 아까 먼저 봤었던 SFA 중심으로 추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일단 SFA부터 얘기해 주셔야겠는데요. 많이 올라요. 예, SFA 오늘 고점 66,70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SFA도 고점에서 좀 밀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위쪽에는 이 실험 물량들까지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7%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 보시고 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대기 물량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쫓아 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6만 3천 원 정도 매수 가격은 사실 쉬운 가격은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예.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나 기관들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본다면은 역시 오늘 마이너스 부분 6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좀 기다렸다가 SFA는 6만 5천 원 정도 밑에서 사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이테크 예. 솔루션도 오늘 21,900원 고가 찍었었는데요. 네. 꼬리 달고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21,300원 이렇게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사는 것이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가에 좀 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오늘 그 보합에서 플러스 한 50원, 100원 해서서 네. 매수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 못 하신다 하더라도 네.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트라이 하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SFA하고 에이텍솔루션 중에 누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이겠습니까? 시장에서 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SFA입니다. SFA라고 봐도 최근에 거래되는 거래량만 봐도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전체 SFA는 좀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나는 좀 장기간 기다릴 수 있고 저점에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테크 솔루션 하셔도 괜찮고요. 네. 나는 좀 공격적이고 좀 금방 그 단기 매매를 취하고 싶다 그러면 SFA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LS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LS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출발했다 지금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요. 역시 다른 그 초고압 전력망 그 업체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반면에 네. LS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LS의 그 지주회사적 그 테마, 가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LS는 아까 그 마이너스 제가 목표가를 10만 5천 원 부근 제시했는데요. 네. 10만 7,500원 뭐 그 정도 10만 5천 원에서 10만 7,500원 사이면은 네. 다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 LS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면 SFA.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그리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에이텍솔루션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추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2분, 지수는 175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479포인트, 480과 1760이 조금 못 미치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의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정양환 시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추가 의견과 또한 도움 말씀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한번 전화를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삼천리 좀 문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얼마에 사셨고 언제쯤 사셨나요? 10만 2천 원에 샀는데요. 네. 그거의 같이 주라 그래갖고 보유한 지는 한 3, 4개월 됐어요. 아, 네, 3, 4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10만 2천 원 정도에 사셨다고요? 예. 예. 지금 한 10만 1,500원 정도이고 얼마 전에 충분히 예. 플러스로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냥 들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지방 출장 가가지고요. 네. 그걸 몰랐어요. 매매를 못 하셨었군요. 예. 예, 그때 그렇게 오른 줄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바쁘셔서. 그런데 지금 다시금 수익 실현이 아니라 약간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좀 길게 들고 계실 생각이신 것도 같아요. 가치주 언급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예. 예, 길게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배당 받을 때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삼천리가 너무 변동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뭔가 좀 오르고 내리고가 차라리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다 지친다. 배당 정도는 지금 배당까지는 들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지금 잠깐 길게 일단 좀 보신다고 했으니까 감안해서 상담을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삼천리는 경기 서남부 지역, 인천 일부 지역의 그 도시가스 공급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왜 안 가느냐, 이래 지루하냐, 사실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주주 지분이 한 80% 정도 있죠. 그래서 유통 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이, 며칠 전에 거래량이 툭 터졌는데, 상단에서, 조금 맞았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극히 거래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대체로 한 5천 주 내외 되니까 5천 주 내외 되면 사실은 거의 거래량이 없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팔기도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오래 가지고 계신다는데 사실은 올 12월 때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가스값 인상 요인도 있고 또 겨울철 가스 수요도 좀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삼천리는 올 겨울 되면은 올 겨울까지는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한 10만 2천 원 되셨는데 네. 지금도 수익 구간입니다. 조금 수익이지만은 지금 수익에 대해서 사실은 며칠 전에 조금 이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날 못 보셨으니까 자 1차적으로는 17만 정도 보시고요. 대응하시고 조금 더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11만 7천 원이죠. 11만 네네. 7천 원, 죄송합니다. 12만 7천 원 보시고 조금 더 보신다면은, 12만 7천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11만 6천 원 정도 돌파하면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움직이고 있지만은, 거래량 터지면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얘기를 하십니다. 거래가 실리면 얼마 전에 놓쳤던 그런 포인트가 좀 다시금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 11만 6천 원, 7천 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12만 7천 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메모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겨울에만 있으니까 아마 겨울까지 배당도 기다리면서 이래저래 조금만 더 거래가 좀 실리는 거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리라는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삼천리가 인천 도시가스인가 그거 인수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도시가스 거기에 우선 선정자인가 그걸로 배정됐는데 인수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거는 아직까지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같은 경우는 인천가스, 도시가스를 인수한다고 해서 뭐 급등한다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상담을 삼천리라는 종목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LG 디스플레이하고요. 네. 두성 엔지니어링하고. 예, 그렇게 두 종목. 근데 혹시 지금 텔레비전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죠? 오디오 볼륨만, 소리만 조금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 에코 현상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먼저 그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먼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성 엔지니어링도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언제 사셨고 사신 가격과 비중도 좀 알려주시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네. 37,85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또 하고부터 계속 빠지는 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 한 수요일 정도 장에서 사셨거나 그 뒤로 개파락하는 거 보면서 35,000원대 뚝 떨어졌을 때 좀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 20% 정도 갖고 있는데요. 아, 20%? 예. 네. 그래요. 어제 LG자 달린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쉽게 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 전자가 참 상대적으로 부러운 그런 주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LG 디스플레이 역시 업황에 대한 무슨 공급과 여기서 아직 못 벗어나는 겁니까?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우려된다 이런 말도 있고, 네. 또 어떤 LCD 패널의 어떤 가격 인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자리가 결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34,000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왔습니다. 34,600원대 지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흐름은 약세 흐름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동종목은 34,000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종목이 갈 것이다. 네. 지금 저가주 매수가 좀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또 계속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그래도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닥권이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지선이 34,000원 정도만 지지된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요, 37,800원 정도 돌파가 조금 관심거리입니다. 여기만 돌파된다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한 4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만원, 4만 5천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만, 매수 가격이 딱 위치한 한 3만 8천원대 바로 밑 정도, 3만 7천원대 후반 정도에 일단 한 번의 돌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거가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돌파만 되면은 4만원, 4만 5천원, 4자를 처음 LG 디스플레이 주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서는 아마 바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3만 4천원대 후반, 5천원, 지금 이미 바닥을 좀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님은? 지금 34,000원대 얼마 전에 밑골을 달았거든요. 네. 34,800원대 밑골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한 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4,000원 지지만 된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저가주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기관들이 계속적인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 흐름이지만 외국인들이 또 한 번씩 돌아서는 시점이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매수만 들어오면은 동종목은 또 한 5%씩 6%씩 오르니까 어떤 반등의 폭이 크죠. 그러니까 네. 일반 우량주들 비해서는 좀 반등 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34,000원에서 지지가 확인이 좀 된다라고 하면요. 네, 지금 20%거든요. 네.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해서 만약에 34,800원, 900원에서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는 걸 한번 해보셨다면은 한 번쯤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34,000원 정도에서 더 이제 안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더 밑에서 사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거든요. 그 정도에서 조금 지금 사신 물량의 반 정도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사는 전략. 물론 올라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제 그때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8,000원대까지 매수가까지 일단 한번 보고 4만원, 45,000원까지 기대하는 그런 전략을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저희가 봐드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를 좀, 기본적인 거 좀 주시죠. 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또 얼마신지. 22,25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22,250원이요? 예. 그래요.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한 6, 7월 고점 정도에 사신 것 같고, 지금, 8월 달에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예, 사고부터 계속 그날 빠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금 빠지고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이때 사셨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죠? 태양광 얘기 막 나올 때 그때 사신 건가요? 글쎄, 그때는 차트상으로도 괜찮다고 샀는데. 네. 사고 나니까 그날 그냥 빠지더니만 계속 그냥 빠지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가까지만 오면 무조건 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래요. 옆에서 지금 정영환 전문가께서도 끄덕끄덕 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 발을 빼는 전략을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사고 나셔서 빠졌다면, 손절가를 한 21,000원대를 잡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듯 했는데, 네. 그 손절가를 지나고 지금 2만대도 이탈해서 지금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나고, 오늘은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 많이 좀 담고 있는데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18,700원대에서 조금 이틀 정도 지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종가에서 만약에 여기서만 마무리가 된다면은 네. 단기간에 2만 원 선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회사 측면이나 펀더멘탈 측면 보면 아주 양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는 차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장세에서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2만 원 선만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뭐 매수가까지 가겠는데요. 매수가가 사실은 조금 고점이죠. 고점이라서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반등한다면 2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오지 않을까. 네네. 아니면은 2만 1,000원 구간에서 조정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만 원에서 조정 온다면요. 단기간에는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만에서 만약에 조정이 세게 온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제가 보기에는 2만 1,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3,000원, 2만 4,000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차트를 봐서도요, 2만원, 한 2만 500원에서 2만원 선 아래쪽으로 그때 갭 하락하면서 떨어졌는데 아직 그 갭이 안 메워지고 있거든요. 겨우 지금 막 바닥을 잡고 있는 듯한 그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2만원까지 다시 갭 하락하기 바로 직전까지 위쪽으로 붙이는 데는 아마 그 정도까지 시간도 걸릴 것이며 거기에서 한번 붙이면서 또한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오면 팔아야지 하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처럼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만 원이나 2만 1,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더 이상 힘이 없이 좀 주춤하고 또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면은 지금처럼 다시 또 좀 저항을 크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2만 원이나 2만 1,000원 선 정도에서 혹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22,500원까지는 근데 길게 아주 길게 들고 계시면은 뭐 회복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2만 원, 2만 1,000원까지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저희가 상담해 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성 엔지니어링 뭐 만족하십니까? 예. 네, 그래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기분 좋게 또 저희가 두 번째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코스피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니겠죠? 하고 봤는데 지금 0.4%
10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왜인가 봤더니요. 지금 벌써 수급에서 드러나네요. 기관이 매도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아마 자세히는 지금 제가 안 들여다봤지만 투신이 팔고 있거나 그렇게 또 좀 전환이 된 모양이에요. 1755포인트로 외국인들이 소폭 사는 것과 개인들이 약간 따라 사기 시작하는 것 정도로 수급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아마 마지막 전화 한 통화가 될 것 같아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물량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냥 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 한 종목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78만 원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사셨을 법한 그런 가격이 역시 담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사셨을까요? 언제쯤 사신가에 따라서 뭐 한 83만 원 정도 때까지도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전번 주 먼저 번에 한번 샀다가. 네. 한번 매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전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다시 샀거든요. 네. 근데 78만 원에 샀는데. 예. 76만 6천 원에 살려다가 예. 너무 많이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네, 옵션 만기일 날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그렇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78만 원에 그냥 샀는데. 네. 요즘 그 IT가 안 좋죠. 안 좋아서 그러는지 네. 반등이 잘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시총 비중 때문에라도 지수 1800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무슨 DR까지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일단 삼성전자 주가의 얘기는 사실 많은 시장을 또한 상징하는 측면도 있어서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을 또 다양하게 어떤 조합의 얘기를 꺼내주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80만 원까지는 기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신 건가요? 처음에서 할 때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네. 요즘은 단기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로 일단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 보면은 조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1700에서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76만 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기관들이 지금 연 한 18일째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같이 지금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흐름은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조금 약세 흐름이 같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 흐름에서 보면 한 달, 3개월 흐름에서 보면요. 전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4만 원대에서 딱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1차 목표가는 84만 원 잡으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84만 원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 드린다면 조금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좀 예상해서 말씀드린 건데 73만 3천 원대에서는 사실 빠져나오자 더 이상의 하락 트렌드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73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4만 원 드리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연말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한 88만 원, 90만 원까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이 어떤 2천을 간다면은 충분한 반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84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1차적으로 84만 원 보고 전략 세워보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60 안착얘기를 제가 했던 것이 불과 몇 분 전인데요. 지금 이미 지수가 하락반전 됐고요. 코스닥도 하락반전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개인이 동반해서 코스닥을 팔고 있으며 거래소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꺾여버린 것은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오히려 조금 사주기 시작했는데 아주 소폭이며 개인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발을 빼면서 동반해서 그때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듯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어제와 다른 점은 소폭이나마 사주지만 기관과 바통 터치를 어설프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것이 수급의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그리고 플러스로 출발한 대만 가권 지수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무엇보다 중국장이 연속해서 오늘도 올라줄지도 관심사입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